오프닝벨 2부 힘차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우선 시황캐스터 이수민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민 캐스터.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개별적인 종목별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와 함께 이 개장 1시간 이후 상황 체크해 보시면서 뉴스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2.61%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018.97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3,000포인트 간당간당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6% 아까보다는 조금 하락폭을 줄였는데요. 912.24포인트에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와 정반대로 기관과 외국의 쌍끌이 매도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낙폭도 키워가는 모양인데요. 외국인이 지금 5,900억 원대, 기관이 7,500억 원대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물량을 모두 개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13억 원대, 300억 원대 지금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500억 원대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 계속해서 1,000억 원대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1,700억 원대 물량을 계속해서 또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투탑 오늘 계속해서 약세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28%, SK하이닉스가 4.38%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급락을 하는 만큼 오늘 반도체 업종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2.22% 하락한 37만 4,5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LG화학도 4%대 가까운 급락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피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현대차가 1.02%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아이오닉이 국내에서 최다 사전 계약이 많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24만 2,500원 선에 흐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58% 하락, 삼성 SDI도 3.2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지면서 1.34%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49만 1,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기아차가 4.68% 강세 흐름 가져가네요. 아이오닉에 대한 호재가 이쪽에 더 많이 붙은 모양인데요. 기아차 8만 6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1.12% 약세권 흐르면서 31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 2.92%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까지 1.06%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29%, 셀트리온 제약이 4.33%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2.14% 약세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HLB 무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16.96% 급등하면서 4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73,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5위로 밀려난 펄어비스는 2.55%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알테오젠이 5% 가까운 급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12만 9,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01%, SK머티리얼즈도 2%, 또 시젠과 CJENM까지도 2% 초반대 모두 다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방문해서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특별법들을 빨리 통과시켜라라는 재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또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방성기가 20% 가까운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산보산업도 10% 가까운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화금속 5%, 덕산하우징까지 1.88% 상승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주 약세권 장에서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장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프닝벨 2부를 꽉 채워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빨간불을 켠 것도 이제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보이는데요.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좀 차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의 차트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까만 선이 이게 이제 60일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0일선이 지금 2,965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거의 이제 여기 3,000선에서 3,200선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네. 뭐 200포인트는 약간 6,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어떤 하락에 있어서 그렇게 뭐 놀랄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여기 61선이 이제 무너지면은 이제 그다음 120선은 2,7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빠진다 하더라도 10%선인데 아직은 61선을 지금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3,000선 정도를 우리가 바닥으로 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일단 뭐 미국의 어떤 금리라든가 이런 게 또 사실 주말에 어떨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월요일 날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그동안에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 차트예요. 네, 코스닥 코스닥 차트는 차트. 보시면은 확인해 보시죠. 여기 지금 보면 61선을 내려서 121선인데 네. 이 121선이 약 한 900선 정도 돼요. 900. 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900선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41선이 있지만 더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겠네요. 네. 이제 900선 유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한 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잘 요거 차트를 잘 보는데 만약에 오늘처럼 이제 900선이 지켜진다 하면은 충분히 코스닥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보시면은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환율이 아까 이제 1,120원까지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율이 1,120원을 만약에 넘게 되면 이제 워낙 약세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렇죠. 물론 이제 수출 기업에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특히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들어올 그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1,120원 이상에서 계속 움직인다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원화가 강세가 예상되기 전까지는 아마 순매수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볼 때는 그렇겠죠. 네. 일단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오늘 뭐 개인들이 거래소나 코스닥에 순매수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경우에는 뭐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옵션, 그다음에 풋옵션 매수니까 네. 일방적으로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3월 둘째 주 두 번째 목요일이 약 한 3월 한 9일이나 8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우리 선물 옵션의 만기거든요. 그럼 네. 항상 이게 이제 3개월마다 들어오는 거는 이제 컷오프를 매칭돼 가지고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오히려 그때 가서는 변동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떤 이러한 큰 조정 자체는 우리가 한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때는 우리가 이제 많이 빠졌을 때는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손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네. 올라올 때 또 급반등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타이밍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하고 어제 뜨는 건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도 제가 어제 아침에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가덕도 신공항 공항주들이 테마들이 형성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간밤에 나온 거는 이제 현대차 뉴스 나왔잖아요. 네, 아이오닉 그렇죠. 5가 이제 사전 예약이 약 2만 3,760대에서 굉장히 테슬라를 앞서가지고 오늘 보면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는 아까 잠시 뭐 밀렸었지만 뭐 기아차라든가 뭐 현대글로비스,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현대차에 있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 중국이 워낙 앞서고 현대차는 어떤 면에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가 브랜드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뭐 좋은 차를 이제 만들므로써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오늘 뭐 개별 좀 있으려는 이제 HLB가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이제 약세를 이제 만회하면서 오늘 올라가는데 사실 저는 이제 HLB가 지난번에 하락하기 전에 9만 원 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저항선으로 작용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뭐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HLB가 한 8만 원 이상이 오면은 일단 한번 그 지난번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네. 매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뭐 8만 원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로 계속 비교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네이버가 여기서 계속 이슈를 만들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했는데 카카오는 사실 이슈가 없었거든요. 네, 이슈가 그랬죠. 있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들의 상장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500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100원이 되면은 그러면서 어쨌든 액면 분할은 사실은 뭐 똑같거든요. 뭐 액면가가 500원이나 100원이나 5,000원이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래도 좀 싸다. 5분의 1을 줄어드니까 네, 이래가지고 오늘 그렇겠죠. 이제 네. 상승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어쩔 분에서는 경쟁이지만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쪽이 오르면은 계열이 좀 높아지면 다른 쪽도 올라서 아마 평균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가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종목들은 진짜 큰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같이 해야 될 종목이라 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수는 뭐 다시 이제 지금 좀 더 아까 아침보다는 좀 반등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전일 대비해서 3% 정도면 거의 바닥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금은 이제 빠지고 있지만 오후에는 좀 더 반등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또 10시 반 되면 또 중시장이 열리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중시장이 덜 빠진다면 또 우리나라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네. 이제 오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역시 뭐 계속 개인들이 일단은 순매수하는 이런 장세인데 과연 개인들의 이런 순매수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연기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이 이제 리밸런싱을 검토하겠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주식 편입 비율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볼 네. 때는 이제 좀 주식 편입 비율을 올림으로써 좀 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개인들이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연금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런 거 수장들은 국정감사에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래서 네. 막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수가 올랐는데 편입비를 줄였다면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 질문에 또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연기금 관련자들이 지금 리밸런싱을 아마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럼 거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은 순매도 일간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순매수로 좀 다시 전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긍정적인 시각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향후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또 이제 상승률과 하락률에 대해서 또 눈에 띄는 종목들까지 좀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코너죠. 네, 최동기 전문가만의 이슈 킹입니다. 이번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문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좀 국내 증시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네네. 네, 오늘은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하락률 상위 10 종목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앞으로 하락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그 주에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상승률에 대해서는 막 그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요. 왜 맞아요. 오르는 이유가 네. 나는데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못 찾은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과연 또 앞으로 빠졌는데 왜 빠졌나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분식회 관련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2, 3월에는 중요할 게 이제 상장 폐지라든가 이제 네. 감사 보고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의견 거절이다가 이러면서 갑자기
관리 정보로 가고 상장 폐지 사유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는 항상 이런 이제 부채비율이 높은 종목들, 한계 기업들은 이제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네. 뭐 3년이든 4년 계속 연속적으로 적자난 기업은 피하는 게 좋다. 이제 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무리 뭐 중요합니다. 수익이 네. 낮다 하더라도 한 종목이 만약에 상폐되면은 뭐 그냥 뭐 그냥 진짜 종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을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보면은 2, 3월에는 이제 상장 폐지, 이제 블랙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자본 잠식인 종목들. 그래서 자본 잠식일 때는 자본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야 되니까 네. 증자라든가 아니 뭐 증자는 사실 우리 기존의 주주를 상대로 하면 참 어렵기 때문에 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외부 자금이 들어올 때는 보통 이제 BW나 CEB, 이게 BW는 뭐냐면은 신주 인수권을 사채거든요. 그럼 이제 사채인데 뭐 나중에 이제 신주 인수권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워런트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전환사채는 잘 아실 거예요. 전환사채는 채권인데 나중에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전환사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제 그 가격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그게 가격대 안 오면은 그냥 채권으로 남는 거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거를 상환을 하려면 또 자금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만약에 전환이 되면은 일단은 회사로서는 자금 부담은 없지만 일단은 주수는 늘어나니까 네. 기존의 이제 투자자들이 좀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동일한데 주수는 늘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보통 전환되는 시점이 뭐 2년 후가 되기 때문에 당장 2년간은 이제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원활하게 뭐 우리 설비 투자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뭐 자금을 좀 상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2년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시작하면은 이제 주가에 이제 압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오르더라도 계속 좀 못 오르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종목 분석할 때 전환사채가 언제 전환이 되는지 공시에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자본 잠식 종목이 이제 셀마 테라피릭스, 아시아나항공, 컨버스, 에어부산에서 보면 이제 항공주들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 계속 뭐 아시아나항공 관련해 가지고 요새는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러한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에어부산 이런 그 종목들은 사실 적자를 하더라도 사실 뭐 상장 폐지 시키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벗어날 수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컨버즈라든가 셀마 테라피스 이런 종목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년의 세전 이익이 적자가 이제 자본 총계 50% 이상이 되면 이제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적자가 좀 더 늘어나 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본 잠식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제 기가레인, 소리바다, 디지털 옵틱, FN 리퍼블릭, 메지온인데 최근에 보면 뭐 디지털 옵틱하고 소리바다가 뭐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4년 영업이익 적자 종목이 이제 GV, 그다음에 소리바다, 메디콕스, 대한 그린파워, 게임빌, IS 이커머스, 투비소프트, 동방성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러네요. 과덕도 관련주인데 그다음에 코오롱생명과학, 메지온, 네이블, 이미디스, 서진 오토모티브, AB 프로바이오, GL팜텍, 썸에이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런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년 연속 적자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현재 그래서 보면 메이슨 캐피탈, 바른선, SD 시스템, JA, SNW, EMF 웍스, 파나진, 픽셀 플러스, CSA 코스미, 유테크, 국순당, 국순단도 솔고바이오, 들어있네요. 네. 알톤 스포츠, 엑선시케어, 럭설, 내추럴 엔도텍,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UID, 테라셈, MP그룹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RS, 한국정밀기계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네, EID, UID 뭐 아이디자 들어가는 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월요일부터 이제 한학한 종목들 10개 종목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 3개 종목은 이제 투자자별 어떤 거 뭐 동향이라든가 매매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급이죠. 그다음에 네. 차트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뉴로스입니다. 뉴로스는 이제 기계 업종이고 시총은 약 1,300억대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투신하고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로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이제 송풍금이 배기장치 등 원심명
터보 블로우바,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중 원심형 터보 압축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에 있고 이날 하한가를 기록해서 유일하게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제 코이즈는 이제 IT 업종인데 네. 시총이 약 560억대. 사실은 뭐 우리가 시총이 1,000억대 이하는 쳐다도 안 보거든요. 기관 그렇죠. 투자가들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들을 과연 1,000억 미만을 포함을 될까 말할까 하는데 혹시 또 개인 투자가들은 또 이런 관심을 종목들을 가지는 분도 있을 관심이 수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제가 일단 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이즈는 IT 업종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매수를 그동안에 보였던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반전을 했어요. 그다음에 19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뭐 과열 종목이다 뭐 이런 투자 환기 종목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단 주가가 오르더라도 밀리는 경우가 주춤하겠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도 이런 거 괜히 뭐 엮이면은 힘드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를 빼는 이런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럴 때 이제 좋은 종목이면 요때 사서 또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수앱 지수는 굉장히 그동안에 핫한 핫했죠. 핫한 종목이었는데 지금 바이오 업종이고 그다음에 시총은 이제 2,300억 되면서 외국인이 지속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9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그래서 저기 1억 2천만 도즈 소식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이제 원위치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NA 링크 요것도 이제 바이오 업종인데 네. 시총이 820억대 그러니까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인데 어. 이 회사는 이제 2011년 12월에 특례 상장 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을 계속 이제 투자자들이 제기하는데 회사로서는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위험이 없다고 19일 날 밝히면서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과연 보면은 회사에는 당연히 부인을 하겠지만 네. 아직은 이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감사 보고서가 나면 알겠지만 그때 가서는 또 사실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회사가 부인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오를 때 그때는 이제 얼른 매도 기회로 정리를. 보시는 게 맞다는 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PSMC도 반도체 관련 장비인데 시총은 640억 원대. 거의 1,000억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3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는데 갑자기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종목도 역시 3년 연속 적자 시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차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5위까지고 그다음에 6위부터는 구형테크 이 회사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고요. 시총은 850억 원대. 그다음에 마찬가지 19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 사실 요 이제 종목은 이제 애플하고 현대차 그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단 잠정 중단 소식에 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는 이제 미디어 관련주인데 시총이 1,600억 원대에서 마찬가지 19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난해 이제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악재가 됐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매출이 감소했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반영을 했다 해서 이제 순이익이 적자를 전환한 기업. 그래서 9%대 빠졌고요. 그다음에 네. 메디콕스는 조선업종인데 시총이 600억 원대. 그다음에 이 종목도 4년 연속 적자 네.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J는 뭐 아시겠지만 뭐 의료 장비 서비스 종목에서 시총이 무려 3조 2천억. 그래서 뭐 그렇죠. 랭킹 5에 들어간 종목인데 4분기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거의 이제 5,000% 증가한 2,570억인데 네. 이제 분기별로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뭡니까?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보다는 무려 네. 약 20% 정도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일단은 이제 어닝 쇼크 해가지고 주가 빠졌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컨센서스보다 적게 났지만 이제 금융 당국이 회계 처리 부실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회계 기준을 위반해 시전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한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로 봐서는 과연 이 실적이 또 이것도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게 악재가 이제 반영되지 않은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동은 자동차 부품주 이것도 시총이 220억 되는 종목인데 4년 연속 적자 그러면서 19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중에 이제 세 종목 봅니다. 유로스는 일단 이제 투심 및 이게 이제 뭐냐면 22일 날 보시면 하한가를 있겠는데 투자 신탁이 이제 약 446억에 순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이
무려 1,500 정도 네.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보면 이제 이게 수급이 뭐 과연 투신이 팔면 또 뭐 외국인이 살 수도 있고 개인이 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이제 그런 거죠. 쭉 뭐 순매수를 하다 갑자기 매도를 하는데 그 규모가 크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거 보면 이 종목 보면 이제 투신이 계속 순매수를 하다가 네. 그 매도한 금액이 약 이게 이제 100만 정도 단위가 100만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약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갑자기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기타 법인도 보면 산 그 매수 종목이 매수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날 갑자기 많이 팔았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기타 법인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일반 법인이 아니라 기타 법인은 대부분이 뭐 우리가 상관도 없는 기업이 이 종목을 사겠어요? 안 사니까 그럼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계열사 내지는 어떤 뭐 좀 이렇게 친한 네. 기업들, 우군 이렇게 네네. 우호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타 법인이 만약에 매도를 대량을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로 있는 보면서 시그널로 보면 그쵸. 그래서 이제 되겠네요. 이날 이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좀 그 다음날 오르다가 또 2월 24일도 다시 빠졌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약 그 4,800원 대비 거의 한 뭐 20%까지도 빠지는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뭐 차트도 보면 이제 거의 이 종목도 2월 10일 날 7,400원까지 갔다가 거의 뭐 반토막 났죠. 그래서 네. 이런 테마주들의 운명이 그래요. 오를 땐 좋은데 한번 잘못 걸리면은 네. 거의 반토막 나기 때문에 뭐 이거 회복하기 없죠. 우리가 이제 빠져가지고 반토막이 되면 어떻게 돼? 오르려면은 2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떨어질 때는 네. 50%인데 오를 때는 100%가 올라야 된다는 점이 그다음에 참 이제 힘들게 합니다. 코이즈는 왜 이렇게 빠졌냐 보면 이제 우리가 2월 9일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인데 네, 갑자기 19일하고 20일 많이 팔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코이즈는 뭐 네. 다른 이유는 없고 네. 이제 수급으로 편하되고 그다음에 코이즈는 그래도 이제 4,600까지 올랐다가 네. 이제 하락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이 종목은 21선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무너지진 있거든요. 않고, 그래서 네. 이 종목들은 뭐 21선만 유지되면은 뭐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네. 생각인데 워낙 이제 외국인이 판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처럼 거죠. 연초 대비 워낙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네.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정도 조정은 우리가 뭐 감수하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수앱 지수. 그다음에 이제 이수앱 지수가 이제 세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이 보면은 계속 팔고 있죠. 네. 그렇죠. 2월 16일에 계속 팔아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투신도 좀 계속 파는 모습.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파는 와중에 또 보면 최근에는 또 기타 법인도 좀 파는 모습. 그래서 네. 이수앱 지수가 그 동안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반락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이 종목도 놀라운 게 네. 7,000원대 시작해가지고 무려 짧은 시간에 17,100원까지 갔다가 오, 지금 다시 원히트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오르는 상한가인가요? 아니죠. 이수앱 지수 오늘 오늘은 빠지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테마주의 어떤 운명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항상 알 수 있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빠졌나 보네. 네. 잠깐만요. 이수앱 지수 차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네. 여기 다 됐구나. 됐습니다. 예. 네, 2월 한번 30일, 확인해볼까요? 2월 23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시총이 700억 원대라서 이제 추가 상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전환사채가 네. 이제 추가 상장한다라 가지고 이제 공시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은 이제 전기 장비 업종인데 시총이 8,500원대.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라 가지고 이제 이 빠졌고요. 소식. 네. 근데 위지트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주 시총은 1,700억대인데 이거는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또 유명한 종목인데 네. 앨런 미 재무장관은 이제 비트코인이 투기적이다, 비효율적 자산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보면 또 산업은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디지털 화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도 이제 같이 급락을 하게 빠지는. 됐고요. 네. 마찬가지 우리 그실투자도 창업투자 회사지만 시총은 3,910대. 역시 이 종목도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료장부 약간 이제 똑같아요. 그렇죠? 시젠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게 이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갤럭시 머니트리인데 어떤 회사죠? 인터넷 서비스업인데 네. 시총이 1,900. 이것도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앨런 미 장관의 어떤 비트코인 발언에서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HSD 엔진 이건 조선주고 시총이 2,200억대. 그다음에
최대 주주 보유 지분이 이제 일부 매각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 업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은데 네. 이 엔진을 달아야 되거든요. 네. 새로운 배를 이제 건조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계속 보면은 이제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하면 분명히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뭐 아시겠지만 석유가스업이고 시총 2,500대 지난해 적자 전환했다 이렇게 네. 기업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휴메딕스는 제약주에서 시총이 2,200대고요. 7일 거래일 동안 올랐어요. 그러다 이제 반락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자료를 뭐 차트는 안 가져왔지만 어쨌든 간에 7일 거래일 동안 상승하면서 이제 반락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매출액이 350억, 물론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무려 77% 올라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은 실적이 왜 좋아졌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내 내원 환자가 감소해서 관절염 치료제, 네. 전문의약품 원래 매출이 부진했지만 이제 고마진의 톡신, 네. 그다음에 필러 중심의 에스테드 라인업과 진단 키트 매출 증가를 해서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휴메딕스 종목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비덴트는 뭐 다시 하겠지만 이게 또 디스플레이 업종이지만 이제 우리가 뭐 빗썸 해가지고 업비트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테마주죠. 그래서 네. 역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이날 많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 이제 빠진 이유가 전환사채 추가 상장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빠졌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네. 엔지스 테크놀로지까지 네, 확인을 뭐 해보셨고요. 주가는 이제 9,400원까지 갔다가 거의 이제 5,500원, 6,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네.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이겠는데 네. 아직은 좀 멀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은 이제 보시면은 2월 23일 날 이제 은행하고 뭐 기타 부 매도인데 이게 때 이제 대주주가 매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워낙 많은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한전 차트도 이 종목도 이제 1,700원대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00원대 왔는데 사실 대한전선은 옛날에는 참 좋았던 종목인데 불구하고 회사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 위지트도 마찬가지 요때 23일 날 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네. 이제 이때 뭡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투신하고 외국인 투신들하고. 기관들이 이제 네. 대량 매도함으로써 이날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지트도 보면은 2,740.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만약에 저점에서 할 때는 굉장히 수익이 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고점에 팔면 물리는데 다시 오르더라. 이 종목은 이 테마주 하신 분들은 네. 차트만 잘 보면은 이게 잘 집으면은 네. 물론 이제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한 이 종목은 그렇죠. 수익이 나요. 네. 이 위지트가 굉장히 역동적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네. 뭐 리스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실 그쵸, 것 같긴 한데, 네.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괜히 고점에 물리시고 저점에 파시는 그런 역방향 추세를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위지트까지 봤고요. 이제 2월 24일 날이면 이제 수요일이 되겠죠. 네. 그날 이제 보면 이제 웨이브 일렉트로닉 종목이 하한가를 쳤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 이제 통신 장비 업종이고요. 시총이 이제 430억 원대.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하한가를 많이 기록을 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네. 이 회사도 최근 3, 4업 연도 중 2개 연도가 이제 아까 보면 이제 자기 자본 초과해 가지고 이제 계속 적자 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사실 23일 날 공시를 함으로써 24일 날 하한가를 네. 기록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건 얼른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올랐나요? 오늘 네, 좀 오늘 오르고 살짝 있네요. 오르고 있는 네. 분위기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온 셀런텍은 에너지 시설 업종인데 시총은 1,500원대인데 이 회사는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범위도 대량 매도를 했어요. 일단 이제 볼 거고. 그다음에 한국인 컴퍼니는 자동차 부품 주소 시총이 약 1조 7천억 정도 기업인데 네.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투신과 연금이 대량 매도. 그래서 보면 이거는 쌍끌이 매도죠. 네, 근데 이 그러네요. 회사는 이제 악재는 대표가 이제 조현석 대표 경영권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경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싸우면은 M&A 뭐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끝나면은 이제 소재가 이제 재료가 끝나니까. 소멸되면서 네. 주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한국인 컴퍼니가 이제 3위로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뉴로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요 그 뒤에
마찬가지로 전환사채가 다시 전환권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대량 매도하면서 이날 또 유로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팜은 제약주로 시총이 이제 9조 5천억, 약 10조 정도 되는 종목인데 SK에서 약 1조 정도를 블락딜을 했어요. 그래서 네. 급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블락딜이 이제 그 보면은 뭐 내용을 아시나요? 블락딜? 아니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락딜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 1조 되는 종목을 만약에 시장에서 팔면은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하한가 가면서 물량이 팔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대량 물량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매수처를 미리 구해요. 그 주로 보면 이제 뭐 법인들이 되겠죠. 외국인이나 네. 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뭐 그냥 현재가로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할인해서 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면 5천 원 할인해서 네, 4만 5천 원 팔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이 가치가 5만 원인데 4만 5천 원에 사니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싸게 네.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대주주 입장에서는 물론 10% 할인해서 팔지만 어쨌든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어. 네. 이거를 이제 블락이라 하지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매매를 한다 해서 블락딜이라는 네.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블락딜이라는 거를 이제 보면 기관들이 과거에는 악용을 많이 했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블락딜을 보면 이제 장 중에 하는 것보다는 장 끝나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장 전에 할 수도 있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공매도 관련해 기관들이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이 네. 종목이 분명히 장 끝나고 이제 오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5만 원짜리가 이제 4만 5천 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물량이 없는데도 미리 파는 기관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내가 10만 주를 받는데 10만 주를 5만 원을 미리 때리는 거야. 네. 근데 그럼 공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자료에 안 나타나요. 왜? 그 다음날 아니 바로 그날 저녁에 바 들어오니까. 물건이 들어오니까 네. 전혀 감시가 이제 감독원에서 뭐 조사를 하기 전에는 안 나오고 그러면 네. 기관의 입장에서는 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하루에 그냥 공짜로 무위험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게 비일비재됐어요. 거의 뭐 어. 십몇 년 전까지만. 네. 요새는 이제 제가 뭐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게 좀 비일비재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면 감독원이 뭐 요새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블락될 종목들. 네. 내가 있는 걸 파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없는 거를 팔아요. 물론 있는 거 팔아도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는 열받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블락딜이 하게 되면 이제 또 기관들이 많이 또 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주간에 이제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네. 그런 이제 블락딜 종목들은 우리가 좀 앞으로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겠네요. 되고요. 네. 계속해서 종목 그다음에 살펴볼까요? 이제 선익 시스템도 이제 뭐 우리가 최근에 뜨는 종목인데 디스플레이가 이제 시총 1,125원인데 이것도 이제 투신의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네. 네, 빠졌고요. 이수에피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MVH 코리아 이거 자동차 부품 주고 시총이 1,500대인데 투신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차 이게 이제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주거든요. 수혜주인데 이날 14%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디지털 옵틱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안 좋다는 거 아까 쌍장 페이지 뭐 얘기하는데 네. 휴대폰 부품주로서 시총이 1,130억대에서 기타 법인이 이제 대량 매도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에 올랐던 거는 노블 바이오와 함께 미국의 리빙스턴 그룹과 코로나19 수송 키트 미국 판매를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디지털 옵틱이 국내 공급하는 CTM이 아마 미국 현지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아트라스 BX는 이제 전자장비인데 시총이 5,470억대. 한국인 컴퍼니가 이제 기존의 한국 테크 놀로지 그룹의 새 이름이거든요. 근데 네. 일부 소액제 반대도 배터리 전문 자회사는 한국 아트라스 BX를 흡사병해서 이제 주가가 빠진 게 나오는데 네. 일단 이제 웨이브 일렉트로는 아까 이제 원인이 이제 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이제 계속 안 좋다라 가지고 빠졌는데 이날 보면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이제 발생했다라 가지고 24일 날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차트 거의 문제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온셀러텍은 이제 에너지 관련인데 이게 이제 연기금들이 계속 팔고 있죠. 네, 6일 연속 그러네요. 팔았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도 팔고 뭐 네. 사모펀도 전부 다 팔고 파란불 켜고 그러니까는 있네요. 뭐 네. 이거는 개인들만이 사는 종목은 안 돼요. 종목이
우리도 개인이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운텔레콤 역시 주가가 3,000원대 2,700원 유지하다가 박스권을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 컴퍼니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뭐 계속 팔고 있죠. 투신 그렇습니다. 팔고 네. 연기금 사은펀드 이러면 뭐 주가가 버틸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전환천국 생산이가 공시가 난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 유로스 종목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처음에 22일보다는 나중에 이게 이제 공시된 날짜가 아마 23일이니까 네. 이렇게 늦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SK 바이오팜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블락드랬을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산 거로 나오잖아요, 외국인하고. 그렇죠. 네네. 그만큼 이제 싸게 팔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타 법인이 엄청 팔았죠. 네. 그 이제 그 회사 기타 법인에서 걸리기에는 지주 회사잖아요. 관련 그렇죠. 회사들이 이제 네. 파는 거니까 우리가 기타 법인들이 많이 살 때는 좀 호재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많이 팔 때는 악재로 보면 된다. 특히 네. 이제 기타 법인이면 고점에서 많이 대량 매도할 때는 거의 상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거 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누가 전문가들이 얘기 안 하는데 네.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는 이제 베스파라는 종목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게임 업종이에요. 게임 네. 업종인데 시총이 1,600억대인데 투신이 대량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사에 발생해서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트로는 IT 서비스인데 시총이 3,900원대 이제 외국인이 지속 매도를 했고 네. 뭐 러시아 코로나 백신 관련주죠. 관련주입니다. 네네. 뭐 이트론 EID 이제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BMT는 기기 업종인데 시총이 1,200억대 이제 투신하고 은행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 세 종목 이제 분석할 거예요. 그다음에 오킨스 전자는 반도체 장비주인데 시총이 4,490억대. 지난해 매출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451억. 영업이익은 이제 30% 감소한 13%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네. EID는 이제 석유가스업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코로나 관련주죠. 네. EID 적자. 근데 지난해 적자 전환해가지고 빠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식품은 이제 그동안에 또 쿠팡 관련해서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 매도하면서 빠졌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쿠팡 관련돼서 피자하고 쿠키를 납품한 회사 네. 되었고요.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장비 시총이 5천억대인데 이제 24일 날 상장이 됐었는데 따상을 기록했는데 어제는 이제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네. 검사 계측 장비 전문 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시티스 바이오는 이제 제약주인데 시총이 1,400억대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약 4% 감소한 1,300억을 유지했는데 무려 이제 우리 영업이익이 46% 감소한 58억을 시현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디젠스는 자동차 부품인데 시총이 320억대. 그래서 24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25일 날은 다시 하락세로 하락을 돌아섰다는 했네요. 거고요. 세아 AMC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시총이 1,060억던데 외국인의 지속 매도 해가지고 2018년 2월 발행한 일단 전환사채가 22일 날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늘어났는데 약 30% 상승해서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 매도하면서 빠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종목 보면 베스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관리 종목 지정 사유해 가지고 투신이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네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투신이 계속 매수세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갑자기 이렇게 대량 매도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음봉이 나왔죠. 크게 네, 장대이 그러네요. 나오면서 이제 2만 원대 이상에서 박스권 유지한 종목이 16,000대로 이제 빠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트론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630원까지 이렇게 하락한 모습 보이겠는데 차트도 역시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한 모습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BMT도 이제 작년 4분기에 적자 전환 나오는데 역시 어제는 투신하고 은행이 열심히 팔았죠. 많이 팔았네요. 뭐가 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역시 그래서 주가가 어제 무려 14%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BMT도 15,000원대 이상에서 유지하다가 이제 12,000원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하락 열 상위 종목들
이제 4일치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제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어떤 주식 종목을 보유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피해야 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벨 2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장 투자 전략 잘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하루하루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흐름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종목 전략도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월요일이 휴일인 만큼 또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